도다롬이입니다. 이번 주 새학기 시작되었는데 아이들 잘 적응하고 있나요? 아마 이미 이제 울고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너무 재밌게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는 새학기 우는 아이에 대한 적응 팁을 교사편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부모편으로 만나 뵙게 되었어요. 제가 교사 부모를 따로 제작한 이유는 아마 같은 아이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건 같을 거예요. 그런데 교사와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널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다면 부모는 이미 그런 믿음과 사랑이 바탕으로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믿음을 주는 것보다는 안심을 시켜주는 것으로 아이에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에 잘 적응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아이가 유치원에 대한 재미있는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유치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런 정보로는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특별활동 또는 그런 수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방법으로 선생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특히 전화통화를 지금 하신 분들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재미있어 했고 이런 활동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더라, 이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이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피드백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다롱이를 예로 들자면 첫날 제가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번에 재원을 하게 됐는데 다른 반 친구들이랑 이제 좀 합반이 되면서 모르는 친구들도 좀 많이 생겨가지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피드백 주신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아이가 다행히도 좀 재밌게 다녀와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나 브로콜리 먹었는데 선생님이 칭찬 5개 해줬어,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화를 끌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롱이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편인데, 나 오늘 뭐 밥도 맛이 없었고 친구들이랑도 안 놀고 나 혼자 놀았어, 뭐 수업도 재미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랑 통화한 걸 바탕으로 그런데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다롱이 브로콜리 먹었다며 엄청 칭찬받았다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선생님과 전화 통화해서 얻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아이한테 피드백을 주면 아이가 엄마가 내 유치원생활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저희는 키즈노트를 사용해서 일정표를 보면 친구들 생일이랑 그런 프로필 사진이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다롱이한테도 오늘 어떤 친구랑 놀았어? 했더니 새로운 친구 이름을 말하는데 뭐 도다롬이면 롬이랑 놀았어, 이렇게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표를 확인했더니 도다롬이인 거죠. 그래서 도다롬이라는 친구야? 이 친구 맞아?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나 도다롬이랑 놀았어 하면서 더 반갑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정표를 보고 친구 이름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혹시 뭐 키즈노트를 사용 안 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안 된다면 선생님께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통화할 때 우리 다롱이가 오늘 어떤 친구한테 좀 관심이 있었나요? 어떤 친구랑 놀던가요?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친구 이름이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또 바탕으로 아이와 좀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업이나 특별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들이 그런 활동들을 되게 좋아해요. 우선 특별활동들은 요일들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요일들을 좀 숙지하셔서 오늘은 체육하는 날이네, 오늘은 음악하는 날이네 하면서 아이한테 좀 기대감을 심어주면 아이가 더 좋아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3월에는 적응 기간이다 보니까
좀 이벤트성으로 재미있는 수업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매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일 이야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몇 밤만 자면 이런 거 한대 하면서 좀 기대감을 주시면 아이가 유치원 가는 거에 대해서 무섭지만 그런 기다림도 생겨서 좀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사실 이런 말들이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아이가 어떤 부분이 힘든지를 많이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과 많이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의 일에서는 선생님께 하나하나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좀 적응이 많이 힘든 경우에는 또 특히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은데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다 이야기하지 않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유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새로운 곳이라서 싫다기보다는 뭐 김치가 먹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또 친구 관계에서 특히 이제 6, 7세 아이들은 좀 이미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데 재원생들끼리 신입 아이가 오면 반겨주기도 하지만 그 새로운 낯선 분위기 때문에 또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좀 힘들어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그 부분을 선생님께 전달하고 선생님이 그 부분을 알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신학기 적응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신학기에 그렇게 초반에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1, 2주 지나고 나서 후폭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뒤에 후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새로운 것에 되게 흥미를 보이다가 이제 그 흥미가 조금 떨어질 즈음에 그런 유치원의 규칙이나 이런 걸 지키는 것도 힘들고 엄마와도 떨어져 있다는 걸 그제서야 좀 인식을 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3월 한 달간 정도는 계속 아이를 좀 세심히 지켜보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건 없는지 재밌게 다니고 있는지 그렇게 아이들한테 관심을 주면 3월 적응 잘하고 1년 동안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안심시켜 주시면서도 그걸 진심으로 행해야 아이한테 더 진심이 와닿을 텐데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스스로 적응 잘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아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적응 잘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선생님들도 그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1년 잘 지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하실 테니까 믿고 보내주시면 아이들 잘 적응할 거예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은 새학기에 선생님과의 전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선생님 전화는 언제 오는 것인지 좀 궁금한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으니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